이 방송은 19대 대선이 끝난 지 한 달 뒤인 지난 2017년 6월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일과 홍영군 사무관과 다큐영화 더 플랜과 관련해 통화한 내용을 녹음 편집한 것입니다. 영화 더 플랜은 18대 대선 미분류표의 분류 결과가 전국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일방적으로 10% 이상 불리하게 분류된 사실을 근거로 개표 조작 의혹을 제기합니다. 홍 사무관은 개표 조작 의혹을 부인하지만 여러 구시군 위원회가 투표지 이미지 파일이나 개표 영상을 미보관 혹은 폐기한 사실에 대해 명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합니다. 또한 영화 더 플랜 내용에 대해 터무니없다면서도 정작 그 영화 내용의 오류가 무엇인지는 지적하지 못합니다. 18대 대선 개표 조작 의혹에 대해 여전히 음모론이라 생각하는 분들은 끝까지 잘 들어보시고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홍영근 사무관님이시죠? 예, 맞습니다. 저는 오마이뉴스 시민기자인 정병진입니다. 예, 예. 이전에 오마이뉴스하고 인터뷰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한번 했어요. 예. 그 인터뷰 내용을 내가 좀 최근에 봤는데, 예. 그때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서 2012년 대선 당시에 분류기에 있는 프로그램과 투표지 이미지 이런 것을 외장하드에 담아서 본인의 투표지처럼 보관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하신 거죠. 예. 근데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보관을 안 하고 있는 데가 많아요. 예. 그것도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아, 모르셨다고요? 예. 우리 다 USB나 외장형 하드에 담아서 예. 다 보관하라고 지시를 했죠. 예, 보관하라는 지침은 중앙선관위가 내린 적이 있더만요. 예, 예. 그런데 지금 확인을 해보면 지금 정보공개 청구를 제가 해봤거든요. 예, 예. 무려 현재까지 확인된 곳 가운데서 구시군위원회 가운데 18대 대선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아예 보관 안 하고 있는 데가 지금 답변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42곳이 넘어요. 물론 보관을 하고 있는 데들도 꽤 됩니다만은 보관을 안 하고 이렇게 부존재 내지는 미보관, 분실, 유실 이렇게 답변을 주고 있는 데가 굉장히 많다는 사실이죠.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이거? 관리자 업무 소홀이겠죠, 그게. 업무 소홀이다. 예. 그 보관하라고 지시됐으면 보관을 해야 되는데. 예. 보관을 안 하고 분실했다거나 그러면 담당자가 잘못한 거죠, 그러면. 이게 공공기록물 맞죠? 공공기록물이요? 예.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국가기관이 생산을 한 문서지 않습니까? 전자문서지만. 네,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공공기록물로 봐야 되는지. 아, 그래요? 예, 예. 아니, 사사로이 생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식적인 하나의 기록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차피 개표 결과에 나온 거니까 그러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USB나 외장하드에 담아가지고 보통 보관하고 있는 데는 금고에다 넣어가지고 보관하더라고요, 봉인해서. 예, 예. 그런 정도, 그게 투표지에 준해서 보관하라고 지침이 내려왔고, 실물 투표지와, 다를 바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보관하고 있는 데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공개를 못하고, 이제 공개를 해달라고 했는데, 공개를 못하겠다. 비공개 처리를 다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중요한 문서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작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시를 제대로 따라야 되는데. 예. 제대로 못 따른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참 황당해가지고, 그래서 그 기사를 제가 읽고, 지금 인터뷰 기사를 읽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연락을 드려보는 거예요. 예. 당연히 다 잘 보관하고 있을 줄 알았죠. 예. 이렇게 보관이 안 되니까 투표지 이미지 파일은 이제 실물 투표지하고 대조를 하는 용도로 또 이렇게 활용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실물
실제 그때 당시에 투표지인지 그리고 정확한 그 투표지인지 여부를 이걸로 또 이제 뒷받침하는 거지 않습니까? 일정 정도는. 예, 예. 그게 있으면 더 확실하겠죠. 근데 이것을 그 보관을 안 하고 뭐 분실했다는 둥 어쩐다는 둥 막 이렇게 하고 있는 데들이 많아가지고 네. 그럼 40몇 개나 된다고요, 그런 데가? 예, 지금 훨씬 더 늘어날 겁니다. 지금 답변이 이제 막 도착을 하는 도중에 있으니까 예, 예. 보관하고 있는 데는 한 60%라면 40%는 다 보관 안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보관을 하고 있는 데는 잘 또 보관하고 있더라고요. 보면은. 그렇게 보관을 해야지 맞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시켰습니까? 예, 그리고 제가 선거일과 쪽에서도 알아봤는데 예,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지침을 줬다. 보관하라고. 그리고 폐기하라고 하는 지침을 내린 적 없다. 예, 예. 그래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 정상인 것 같은데 예,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 19대 대선 이후에 중앙선관위는 이제 뭐 18대 대선 의혹이 많기 때문에 투표지 다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검증할 용의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이게 폐기되어 있는 이 이미지 파일이 폐기되어 있는 곳들은 이게 증빙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것도 투표지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표지만 봐가지고는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때 당시에 투표지인지 아닌지 이걸 또, 이 이미지 파일이 있으면 확실한데, 네. 이미지 파일 같은 경우 생성 보면 생성 며느리까지 다 나와버리잖아요, 시간까지. 예. 근데 뭐, 이게 없기 때문에, 그게 없다고 해서 투표지 원본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니, 일련 번호를 떼버리면은, 일련 번호지를 떼버리면 이 투표지는 번호 자체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투표 관리관 도장만 유일하게 이제 있는 건데, 예. 그러니까 어느 투표구에서 이렇게 투표한 용지다라는 정도만 확인되는 거지. 예. 이게 실제로 그때 당시에 투표지인지 아닌지 이걸 또 이제 검증하려면 이제 국가수나 이런 동원이 되어야지 이제 뭐 검증이 될까. 예. 뭐 그런 방법도 있죠. 그런 방법이 근데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실 예. 우리가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죠. 물론 가지고 있었으면 보다 더 쉽게 빠르게 더 확인할 수 있을 건데 예. 그게 없다고 해서 투표지가 원본이 아니다라고는 얘기는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가수 통해 가지고 예. 이제 검증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이 투표지를 지역 선관위 가운데는 투표함을 여러 번 케이스도 있어가지고 예. 증감할 우려가 있어요. 지역 선관위들이. 증감을 한다고요? 그렇죠. 그걸 증감하면은 틀리잖아요. 개표 때 개표 상황표 다 현장에서 공개한 것하고 틀릴 거잖아요. 예를 들면요. 예. 대구 같은 경우는 18대 대선 당시에 그 개표 상황표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개표 상황표를 보면은 교부한 투표지보다 더 나온 데가 많아요. 대구 지역 그 개표 상황표들을 보면. 예. 그러면은 이제 그 개표 상황표하고 지금 안 맞는데, 그 개표 상황표상 교부한 투표지보다 더 나온 케이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이미지 파일이랄지 투표지랄지 검증을 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확인 작업을, 대조 작업을 하면, 좋을 텐데, 이게 이제 이미지 파일이 대구 같은 경우 특히 한 곳도 보관을 안 하고 있어요. 현재 제가 답변을 받아보니까 희한하게도 대구 지역은 다 폐기가 된 상황이더라고요. 없어요. 그래서 공교롭다. 특히 또 서울 양천구 목 3동 사투에서는 홈표가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86표가 박근혜 후보 쪽으로 가버렸잖아요. 알고 계시죠? 목 3동에서요? 예. 그래가지고 그거 2013년 11월 13일 날 과천 청사에서 출입 기자들한테 이미지 파일 공개까지 했었지 않습니까? 네, 예. 그거 아시죠? 네, 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목 3동 사투뿐만 아니라 인천 계양구 등등 몇몇 그 10매 이상
오분류라고 표현했지만 홈표죠. 홈표 나온 지역들 이미지 파일을 공개한 적이 있는데 선관위가. 예, 예. 그런데 정말 공교롭게도 양천구 이미지 파일도 없고요. 답변 받아보니까 인천 계양구도 없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홈표 나온 지역들이 왜 없어졌어요 다. 그런 데는 더 면밀하게 검증이 필요한 지역들인데. 예. 저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지금 분명히 답변을 정보 공개로 받은 상황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예, 예. 이게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예. 중앙위원회 지시나 시도 선관위 지시도 없이 함부로 그렇게 분실, 유실 내지는 폐기를 해버릴 수 있는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건데 제가 뭐 분실했다는 데 물어보면은 뭐 분실을 했다라고 하면서도 또 그 경찰서에다 분실 신고 한 번 안 했더라고요. 상급위원회 보고도 이제 정보 공개 들어오니까서 이제 그 시도선관위에 보고를 했더만요. 이거 기강 문제도 심각한 것 같고 관리소홀 내지는 이게 또 고의적으로 일부러 그렇게 폐기를 했다면은 이거 범죄 행위 같은데. 고의적으로 할 리가 있습니까? 그거 했으면 다 폐기하지. 거기만 폐기하겠어요.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까지 뭐 40몇 곳이라고 하니까 예. 의아하긴 한데요. 너무 많아요. 어쩌다가 한두 군데 그렇다면은 그건 실수로 그랬다고 치더라도 예. 이게 특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구 같은 경우는 좀 집중적으로 사라졌고 홈표 나왔던 지역들 또 없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자기네들 그 문제될까봐 이걸 폐기한 거 아닌가 그런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도 그 이미지가 없어도 표지가 있으면 검증은 가능은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검증이 까다로워진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요. 뭘 좀 더 뭐 절차가 또 비용도 많이 들 뿐더러 이 이미지 파일하고 대조해보면 간단할 일을 지금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지금 거의 제가 이제 한 60% 가까이 답변을 받았는데 252군데잖아요. 이제 60군데 정도 지금 받은 상황인데 60군데 넘겠구나. 한 80군데는 되겠네요. 80군데 정도 답변을 받았네요. 그럼 80군데 답변을 받았는데 그 중에 40몇 군데가 없다고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 절반 정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절반 가까이가 없어요. 42군, 제가 받은 게 한 90군데, 100군데는 되겠네요, 지금은. 예. 좀 이게, 보관하는 데가 더 많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중앙위원회에다가 이걸 정보 공개 청구했거든. 중앙선관위가 좀 파악을 해달라, 전국 거를. 그랬더니 뭐, 중앙위원회는 자기네들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위원회에다 청구를 하라고 답변이 오더라고요. 그 일일이 내가 252군 다 신청하느라 엄청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뭐 지금 답변이 이제 오늘, 내일 중으로 거의 완료가 될 것 같은데, 폐기된 데가 미보관하고 있다는 데가 너무 많아서, 이거는 중앙위원회 차원에서 뭐 징계 같은 거 안 합니까? 이런 거는? 그건 뭐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이런 사례가 처음이죠? 있습니까? 전에도 그런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예전에는 뭐 잘 아시겠지만 2002년도에 분류기가 들어갔잖아요. 예. 그때는 이미지 보관 이런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초창기에는. 초창기에는? 네. 그러니까 이미지가 그때도 2002년 도입됐을 때부터 이미지 생산을 하셨더만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뭐 저도 뭐 정확하진 않은데 어차피 투표지 분류기가 이미지 이렇게 스캔해서 하는 거니까 이미지가 되겠죠. 예. 근데 그때는 아마 그 이미지 파일을 따로 보관을 안 한 것 같아요. 예. 그럼 언제부터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2012년 대선 당시에도 보면은 그 편람 있지 않습니까? 공직선거 절차 3 편람. 편람상으로는 본체를 보관하게 돼 있어요. 뭘 보관하게 돼 있다고요? 본체.
본체요? 예,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일체형이 아니었잖아요, 투표지 분리가. 네. 컴퓨터하고 프린터기하고 분류기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었지 않습니까, 따로따로. 네. 근데 컴퓨터 본체를 보관하게 돼 있었다니까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다가 이제 육사지방선거 다가오니까 그랬는지 아니면 이제 신형 투표지 분류기를 제작하느라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2013년 9월 3일 날, 공문을 내려보내가지고 중앙선관위가, 그, 본체에 있는 것을 백업을 외장하드나 USB에 받아가지고 따로 보관하고, 본체는 그 중앙위원회로 올려보내라고 그렇게 해야죠. 그러겠죠. 또 다음 선거도 써야 되니까. 예, 아마 이제 그 다음 선거를 위한 용도인지 아니면, 신형 투표지 분류기를 그때 한참 제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용도인지, 저보다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사무관님이. 그 담당자이시니까. 아니요, 저는 그쪽 담당자는 아니고. 선거이과에서 그거 관장하지 않았나요? 네, 그때 당시에 저는 여기 없었고요. 예. 저는 그냥 들은 얘기고, 제가 그 담당자는 아니었고, 지금도 담당자는 아니고, 오마이뉴스 인터뷰할 때도, 예. 제가 알고 있던 사실만 얘기를 한 거지, 뭐 투표지 분류기를 직접 담당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거이과에서 투표지 분류기 기기 자체는 담당하잖아요, 현재. 선거이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선거 ICT라고 있는데요. 네, 거기에서 하죠. 그거가 선거이과 소관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선거이과 소관인데 선거 ICT라는 팀이 따로 거기에서 하는 거지. 예. 선거이과에서 모든 직원들이 다 분류기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다른 업무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데 왜 그러면 오마이뉴스하고 인터뷰할 때 그 사무관님이 나오셨나요? 아니, 그때 내가 선거 상황실에 근무를 하고 있었고. 오마이뉴스 인터뷰할 때는 무슨 표지 분류기 무슨 이미지 이런 게 아니고 더 플랜 영화 나왔었잖아요. 예. 네, 그것에 대한 인터뷰 중에 이제 그 일부 분류기를 물어보니까 내가 아는 수준에서 답변을 한 거고요. 예. 전반적인 내용은 더 플랜 영화 내용이었죠. 그때 당시 상황실에 계셔가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된 겁니까? 예. 아니 윤옥 과장이죠? 예. 윤옥 과장하고 두 분이서 이렇게 나왔던데. 네, 맞아요. 그분 같은 경우는 18대 대선 당시에 그 정보센터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답변을 할 만도 해요. 근데 사무관님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무슨 업무를 하셨나요? 2012년 대선 당시에는. 2012년도에는 선거하고 전혀 관계없는 과에 있었죠. 다른 과에. 그러시군요. 자세하게 잘 모르시겠네요. 요번에 오마이뉴스 저번에 인터뷰 했던 거. 예. 그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분류기가 어떻게 작동을 하냐 그런 게 아니고, 예. 덕플랜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들 있잖아요. 예. 조작이네, K값이 어떻게 나오네, 그런 거. 예. 그런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투표지 분류기를 물어보길래 제가 아는 대로만 그 부분을 답변을 한 거고. 네. 이게 지금 덕플랜의 의혹이 아직 해소가 안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다 해소했죠.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는 덕플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해소가 됐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사실이 아니니까 해소할 것도 없죠, 그게. 원래 사실이 아닌 걸. 지금, 어떤 게 사실이 아닌가요? 네? 어떤 게, 그 덕플랜 내용 가운데 어떤 게 사실이 아니죠? 대부분이 사실 아니죠, 그게. 대부분이? 네, 18대, 아니, 지금, 덕플랜 내용이. 네. 중앙선관위에서 나온 정보공개 자료, 그러니까 개표상황표, 투표록, 개표록, 이런 자료를 기초로 만들어진 내용인데, 그러면 중앙선관위 자료가 틀렸다는 얘기죠? 아니, 숫자는 맞아요. K값이 1.4넷, 이렇게 1.5 나오는 건 맞아요. 예. 그건 맞는데, 무슨 조작을 해가지고 숫자가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조작을 해서 숫자가 그러니까 1.5 K값으로 나올 수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작이 아니고는 이런 식으로 나오기가 힘들다. 그런 식의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1.5가 나올 수가 없는데 이렇게 나왔다.
1.5가 왜 나올 수가 없죠? 1.5 나왔잖아요. 이번에는 K값 1.6 나왔잖아요. 이번에 1.6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뉴스타파가 보도를 했던데, 예. 이게 이제 중앙선관위로부터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한 거죠? 예. 그러니까 물론 1.6 K값이 뭐 틀린 내용은 아니겠죠. 중앙선관위가 제공한 자료니까. 그렇죠. 예, 1, 2위간에 이제 1.6 K값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뭐 엄연한 사실 같긴 한데, 예. 그런데 결정적으로 뉴스타파가 간과하고 있는 점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2012년 대선 때는 구형 투표지기 분류기를 썼고, 예. 지금 17년 대선 19대 대선 같은 경우 신형 투표지 분류기를 썼어요. 예. 그리고 2012년에는 서울 같은 경우는 동시선거를 치렀지 않습니까? 교육감 선거랑. 그런 지역들이 여러 군데 됩니다. 예. 근데 19대 같은 경우는 동시선거 안 치렀잖아요. 예. 그거하고 K값하고 전혀 관계 없잖아요. 동시선거니 아니니 이거하고는. 아니, 기기 자체가, 그리고 지금 투표용지 같은 경우도 2012년 당시에는 후보자 간에 빈칸이 없어요. 예. 지금 17년 19대 같은 경우 빈칸을 넣음으로써 미분류를 줄이는 그러한 효과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만들었고, 예. 그런데 그것을 단순 비교로 하고 있고, 2002년 16대, 17대의 그 K값은 아예 또 배제를 해버리고, 예. 그런 결과를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16, 17대 때는 자료가 없어서 K값을. 자료가 있죠. 왜 없어요?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버플랜 안 보셨습니까? 아니, 그거 3개 가지고. 세 개가 그냥 세 개가 아니잖아요. 네? 서울 노원구, 서울 관악구가 얼마나 큰 투표구인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 투표구도 140군데 막 이렇게 돼요. 예. 근데 그 1.0 K값으로 수렴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는 다. 아니, 저번 18대 대선 때는 1.0짜리 없었습니까?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 지금 그러니까 관악구, 노원구, 용인시 수지구 그 투표구들이 많다고요. 그 안에. 그런데 그렇게 수렴이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19대 대선과 18대 대선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기 자체가 달라지고, 기기가 하는 기능은 똑같잖아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K값이 의혹이 있으니까 조작을 했던 세력들 같은 경우는 봐라 이런 식으로도 매번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결과 자체를 뒤집는 것은 아닐지라도 K값을 그렇게 조작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아니, 개표소에서 다 봤잖아요. 개표소에서 보면 그걸 압니까? 아니, 지금 현재 사무관님 앞에 나온 거잖아요. 지금 러시아의 그 미 대선 개입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오늘 굉장히 시끄럽죠. 네. 그거 잘 아시죠? 네. 아니 러시아 해커들이 네. 투표 시스템을 공격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혹들이 지금 제기되고 지금 탐사 보도팀들이 뭡니까? 탐사 보도 언론사에서 지금 그걸 또 내부 그 자료를 공개를 해가지고 시끄럽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 일들은요 지역 구시군위원회 단위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해커들이 하는 일을 어떻게 압니까? 아니, 그니까. 그리고 지금 이걸 괜찮아가지고. 그리고 사무관님 2009년 투표지 분류기 484대 제작한 거 아시죠? 네, 정확히는 모릅니다. USB 형태의 투표지 분류기를 그때 484대 제작을 했어요. 근데 제안 입찰서를 한번 살펴보시라고요. 거기에 보면은, 제안 입찰서에 어떻게 돼 있냐면은, 투표지 분류기 단계에서 실시간 전송 기능을 넣어달라고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실시간 전송 기능이 없다라고 하던데, 예? 왜 이런 것이 제한 입찰서에 들어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 입찰서, 뭡니까,
기한한 그 주무관이니까 그 사람의 단순 실수로 그걸 집어넣은 것 같다고 그래.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거 결제한 사람들이 4명, 5명인가 6명인가 되는데, 그 민감한 문제를 그렇게 제안서에 넣고 말이죠. 나중에서 18대 대선 당시에 그 기기를 썼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것도 다 정보공개 청구를 해봤는데, 한틀 시스템으로부터 2012년 대선 바로 열흘 전인가? 그 확인서 받았다고 그거 얘한테 중앙선관위에서 공개를 했거든요. 그 실시간 전송 기능은 불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넣지 않았다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선생님 그쪽에 분류기 제한서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건 제가 담당하는 분야다. 그러니까 깊이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것이 시스템, 그러니까 그 네트워크로 연결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설령 네트워크로 연결 안 돼 있을지라도 컴퓨터 전문가들에 의하면 여러 명 내가 인터뷰를 해봤어요. 충분히 조작이 가능하다. USB 하나만 꽂아도 얼마든지 뭐 프로그램 변경하는 건 일도 아니고, 굉장히 위험한 기기이고, 그 자체가 이제 더 플랜에서는 그런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 그 다음에 심사집계부 이렇게 넘어가는데, 심사집계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투표지 분류기를 하자. 그런 의혹들이 많으니. 근데 그것도 거부했잖아요, 선관위는? 아니, 보조기기로 쓰면서 왜 보조기기를 주 수단으로 쓰고 있냐는 거죠. 예? 지금 그냥 개표의 보조 수단이라고 법령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절대 의존하고 있는 거죠. 그거 한 거 확인하잖아요. 심사집계부에서. 2012년 대선 대구 서구 개표 영상 대구 서구한테 보내달라고 해서 한번 봐보세요. 그렇게 하는지. 제가 정보공개 청구를 해가지고 받아봤거든요. 아예 생략하고 있어요. 심사집계부에 검표 작업이 뭘 해야 되는 확인 검표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심사집계부에서. 아예 생략하고요. 투표지 분류기에서 끝나서 이제 투표지 바구니를 갖다가 전달해주면 개수기로 몇 매인지만 세고 있어요. 시종일관 그러고 있어요. 그런 지역들이 많았을 거라고요. 안양시 만안구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2군데가 확인됐습니다. 영상으로. 근데 선관위는 뭐 심사집계부에서 다 확인하니까 뭐 그거 다 숫자급으로 확인하니까 뭐 별일 없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아니 그렇게 뭐 2군데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요.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시는데요.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으니까. 지금 18대 대선 당시에 지금 이것도 지금 이미지 파일 빼기 하는 것도 정말 심각한 건데 중앙선관위 편람회를 보면은 사건 사고에 대비해서 개표 광경을 다 촬영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구시군위원회에서는 캠코더랄지 뭐 CCTV랄지 이런 걸 동원해서 다 찍었습니다. 그 자료를 내가 정보공개 청구를 해가지고 그걸 계속 거부를 해서 이제 행정심판까지 가서 이제 승소해서 인용 판결이 나니까 이제 공개가 됐는데 28군데 전국에 28군데 위원회 외에는 다 폐기했어요. 없어요. 안 가지고 있대. 아니 개표를 잘했으면 왜 그걸 삭제를 하고 왜 그것을 폐기를 했겠습니까? 오히려 보여줘야죠. 시민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잘했다. 떳떳하다면 보여주고 그것을 검증받았을 건데 폐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28군데 영상 외에는 없어요. 아예 영상이. 이런 이야기 모르십니까? 아니 이거 정확히는 모릅니다. 예, 아마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확인해보세요. 나 거짓말 하는지. 거짓말 안 한다. 확인하셨으니까 말씀하시겠죠. 네, 자신있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뭡니까 더 플랜 다 거짓말이다, 다 조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한테는 안 통해요. 예? 그럼 더 플랜이 사실이라고 믿으세요? 아니 더 플랜이 거짓말이 뭐가 있습니까? 있는 그대로 밝혔는데. 1.5는 맞아요.
아니, 그렇고, 그런 의혹이 있는 것이 맞잖아요. 의혹이요. 의혹이 핵심이 이겁니다. 더 1.5K 값을 뭐 이렇게 복잡하게 이제 통계학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만 18대 대선 개표 결과를 보면요. 그러니까 그 랜덤으로 투표지 분류기에는 집어넣잖아요. 투표지를. 그죠? 그러면 얘가 이제 기기가 이제 분류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동. 그렇다면은 분류표에서 예를 들면 박근혜 후보가 50%를 얻었다. 그럼 미분류도 그 근사치가 나와야 정상이에요. 그거 아니라고 우리가 해명했잖아요. 예? 그 해명대로. 그거 아니긴요. 박근혜 후보는 근사치가 나와요. 네? 박근혜 후보 거는 근사치가 나온다고요. 랜덤으로 가는 게 아니고 미분류로 가는 건 다 잘 아시면서 그러세요. 그 미분류로 어떤 표들이 가는지. 미분류표를 이번에도 내가 지금 개표 참관인을 하면서 일부러 미분류를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영상도 지금 찍어놨는데 지극히 정상적인 표들이 미분류로 빠지는 경우들이 종종 벌어져요. 그 선관위 직원들 그 해당 거기에서 물어보면 왜 그런지 자기네들도 모르겠다고 그러고 있고요. 뭐 지금 중앙위원회에서는 노령층의 그 노인들이 이렇게 투표지에다가 기표를 할 때 좀 뭉퉁하게 찍거나 뭐 잘못 찍거나 뭐 이래가지고 번짐 현상이 있거나 뭐 그래서 그렇게 나온다. 물론 그런 표들도 있죠. 미분표에는. 그러나 지극히 정상적인 표들도 미분표로 빠지는 경우들이 자주 있습니다. 자주 있어요. 그래서 중앙선관위가 미분류율을 낮추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투표지 분류기 제한입찰서를 보면은 정상적인 투표지의 경우 0.1% 이내의 미분류표가 발생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돼 있고 그런데 지금 신형 투표지 분류기 도입해가지고 6.4 지방선거 처음 치렀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전국 평균 미분류율이 내가 받아본 바에 의하면 1.65%예요. 그렇게까지 낮췄어요. 근데 이번에 4.16%가 나왔다더만요. 자, 보십시오. 신형 투표지 분류기 2014년에 도입했습니다. 불과 몇 년 되지도 않았어요. 아니, 선생님, 지금 저 투표지 분류기 가지고 저한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예. 저는 투표지 분류기 뭐 담당자도 아니고, 그쪽 전문가도 아니고. 아니, 지금 더 플랜 이야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니까요. 좀 자꾸 투표지 분류기 좀 말씀하시잖아요, 중심으로. 아니, 그러니까 미분류표가 뭐, 조작, 18대 대선 조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네, 아니, 그래서 이번에 기표 가가지고, 그, 기참관이 하셨다면서요. 예. 그, 조작된 거 하나 더 보셨어요? 봤죠? 보셨어요, 조작된 거? 아니, 내가 미분표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니, 미분류로 가면, 그, 조작한 겁니까, 그게? 예, 보십시오. 뭐죠, 조작이라는 게? 이번에도 제가 여수에서 했는데. 네. 물론, 의도적인 건지 어쩐 건지는 검증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미분표로 이렇게 미분표로 다 분류하지 않습니까? 심사적 계보에서. 그래서 미분류표의 그 기표 형태를 보기 위해서 내가 다시 한번 그 책임사무원한테 한번 좀 묶음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 것들 좀 확인 좀 시켜달라고. 그래가지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 표 다발 속에서 문재인 후보 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그저 사람이 분류해 놓은 걸 보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임사무원이 발견한 건데 책임사무원도 당황해가지고 아니 거기서 다 수작업을 하고 심사 개수기로 돌리잖아요. 확인하잖아요. 그럼 최소한 두 사람이 봤다는 소린데 두 사람이 볼 동안 그것이 발견이 안 됐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있어요. 내가 그거 확인 안 해보자 그랬으면 어떻게 쓸 뻔했어요. 그렇죠. 개표할 때 선생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사람 손으로 1번, 2번, 3번 이렇게 분류를 하다 보면 100% 정확해야 되지만 100% 정확 안 한다는 건 뭐 인정하시잖아요, 선생님도. 그러니까 철저하게 수작업 개표를 해야 되는데
지금 투표지 분류기가 정확하다라고 하면서 네. 18대 대선 같은 경우는 수자극 개표를 제대로 안 했어요. 네. 그것은 대표 상황표를 통해서도 다 확인이 되는 사실이고요. 네. 예? 투표지 분류기 종료 시간과 위원장 목표 시간 딱 해보면 알잖아요. 네. 아, 그거 설명드렸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시간 설정, 뭐 시간 설정이 그럼 다 잘못됩니까? 시간 설정이 잘못돼도 선관위가 잘못이고 그렇죠. 잘못 인정했잖아요, 그거, 그래서. 그러니까 수자극 개표가 제대로 안 된 상황은 네. 개표 영상을 통해서도 확인이 돼요. 네. 확인이 돼요, 그냥. 그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데가 그런 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 대선 때는, 정확히 확인을 해가지고, 이번 대선 때는 많이 개선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워낙 시민들이 관심이 많고 하도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예? 그 시민단체까지 만들어져가지고 거기 막 투입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하려고 노력을 했겠죠, 선관위가 나름. 예? 당연히.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건 18대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18대 거 사무관님은 아무 문제 없었다고, 조작이 없었다고,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단정하시냐고요? 조작을 했다고 말씀하시니까 거짓말이라고 했죠. 실수는. 사무관님이나 저나 모르는 사이에 해킹이 됐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네? 사무관님이나 저나 네.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해킹이 됐다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네.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검증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검증을 해보자고 했잖아요, 우리. 근데 지금 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갖다가 이렇게 폐기해버리고 없으니. 아니, 그러니까 이미지 파일이 그렇게 많이 없다는 건 저도 처음 들은 얘기고, 이미지 파일이 꼭 있어야지 검증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없어도 그러면 왜 옛날에는 분류기 안 쓸 때는 어떻게 검증했습니까, 그럼? 투표지만 가지고 하는 거는요.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여수 사는데 투표지를 어떻게 바꿔주기를 합니까? 제가 여수 사는데요. 개표할 때 그 현장에서 개표 상황표 다 나눠드리고 다 사진 찍고 다 하셨잖아요. 이 사무관님. 네. 예? 여수시 선관위는요. 네. 투표함을 함부로 열어봤어요. 네. 18대 대선 투표함을 열어봤습니다. 자기네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만. 네.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선생님이 요구하셨다면서요. 아니, 제가 정보공개 청구를 했죠. 네. 그러니까 요구하신 거잖아요. 아니, 정보공개 청구하면 다 투표함 열어줍니까? 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때 상황은 저도 들었는데. 그런 상황이다 보니 신뢰를 선관위 스스로가 허물고 있는 거예요. 네. 남이 아니에요. 선관위 스스로가 신뢰를 허물고 있어요. 재검표한다 그러는데 그 투표함을 신뢰할 수가 있느냐라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CCTV 하나 설치 안 돼 있잖아요. 투표함이 있는데. 그잖아요. 그러면 투표함을 안 만졌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재검표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응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재검표를 하더라도 투표지 이미지 파일까지 같이 까야 되는데 그 투표지 이미지 파일이 지금 사라졌으니 이렇게 많이 그 결과를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지 파일이 있으면은 보다 빨리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건데 이미지 파일이 없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결론은 이미지 파일이 없다. 지금 사무관님이 그렇게 단정을 하실 일은 아니고요.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재판 그렇게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도 그걸 검증하자고 제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대부분이 법령을 어겨가면서 4년, 4개월, 5개월 끌다가 그걸 각하 처리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불법적으로. 그렇게 되면 검증할 기회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네? 사실 검증은 법원에서 해야 됩니다. 그게 지금이라도 투표함을 가지고 있으니 네? 어떤 식으로라도 검증은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 핵심적인 자료들이 이렇게 폐기가 돼 있으니 참 이게 결과가 신뢰를 할 수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자신하기 어렵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왜 그러고 있는지. 선관위가 그렇게 우리는 절대 조작 안 했다. 제대로 했다라고 큰 소리만 칠 것이 아니라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놔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핵심적인 자료들을 다 폐기해버리고 개표 영상 없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그래놓고 우리를 믿어달라고만 큰 소리 치고 있으니 그 말을 누가 믿습니까? 선생님 혹시 이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투표지 분류기 문제가 아니고
그 방송사에서 출구조사 하잖아요. 예. 첫 번째 대선 때 출구조사 결과하고 예. 또 했던 결과하고 좀 비슷 1% 이내로 비슷하지 않나요? 그것도 내가 할 말이 많아요. 네. 출구조사까지. 출구조사요. 출구조사. 네. 예? 그 결과가 틀린 거 아세요? 네? 그 결과가 틀린 거 아시냐고요? 아니, 100% 맞을 수는 없죠. 100%가, 아니, 그래도 자그마치, 어느 정도 그래도 맞아떨어졌는데, 51대 49인가 그거 맞았잖아요. 지금 출구조사 결과와 네. 중앙선관위가 투표율 조사 하지 않습니까? 선거 끝나고. 투표율 조사 말고 개표 결과하고. 아니, 연령대별 투표율 조사 한 적 있잖아요. 예, 예. 중앙선관위 선거 총람이랄지 이런 거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 보면은요, 방송 3사 출구조사하고 중앙선관위 그 선거 총람에 나오는 연령대별 투표율 조사를 대조를 내가 해봤어요. 예. 그랬더니 20대, 30대, 40대는 비슷하게 나와요. 그리고 50대에서 방송 3사 출구조사는 89.9%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중앙선관위 선거총람에는 82%예요. 예? 무려 7.9%가 차이가 나요. 그래서 거기가 차이가 나니까 왜 여기만 못 믿겠다는 건가요? 특별히 네. 차이가 나는, 이건 상당히 의도적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방송 3사 출구조사 때문에 이거 보고 나서 수많은 언론사 방송사들이 이 출구조사 인용하면서 말이죠. 50대가 대거 투표장에 나와서 결국 50대가 박근혜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은 층이어가지고 개표 결과를 뒤집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 보도 한번 찾아보세요. 다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중앙선관위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82%밖에 안 돼. 투표율이. 다른 데보다는 높잖아요. 다른 연령대보다는. 높긴 높지만은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와 너무 차이가 난다는, 7.9% 차이가 나요. 여기만 유독. 50대 투표율만. 50대에서 투표율이 나머지는 예를 들면은 30대 같은 경우 2.5%밖에 차이가 안 나고요. 40대도 뭐 거의 그런 수준이고, 20대도 그러고 60대도 그래요. 거의 2% 정도 밖에 차이 안 나요. 방송 3사 출구조사와. 이거는 조작이 아니고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예? 50대 투표율.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조작이 아니고서는 그게 못 나온다. 일부러 50대 투표율,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만든 거라고 볼 수가 있죠. 50대가 대거 투표장에 나와서 이렇게 결과를 뒤집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이렇게 기이한 결과를 내놓은 겁니다. 그런데 방송 3사 출구조사를 그런 식으로 믿어라. 믿을 수 있는 자료, 지금 방송 3사 출구조사에도 결국 그런 식으로 나왔지 않느냐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중앙선관위 자료하고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결과를 갖다가 중앙선관위 직원이신 분이 그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저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아니, 그러니까 틀린 거 그거 하나 가지고 전체가 앞으로 안 맞다. 하나 가지고가 아니에요. 개표 방송도요. SBS 같은 경우는 그때 시종일관 틀렸습니다. 중앙선관위 선거통계 시스템에서 발표한 자료하고 틀려요. 계속. 그러니까 시종일관 틀렸다는 게. 시종일관 틀려가지고 무려 몇 표 차이가 나냐면 SBS 그때 당시 대선 개표 방송 봐보세요. 5,300여 표가 계속 차이가 나요. 그래서 SBS까지 다 확인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뭐 자기네들은 중앙선관위가 준 자료 그대로 내보냈을 뿐이다. 중앙선관위 정보센터에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 그 실시간으로 제공했을 뿐이다. 서로 책임 떠넘기만 하고 있어요. 그 MBC하고 KBS는 맞나요? KBS도 틀리고요. 큰 수치는 아니지. 유일하게 맞는 데는 MBN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오마이뉴스도 틀리고 다 틀렸어요. 우리 선관위에서 제가 알기로는 똑같은 자료를 줬어요. 똑같은 자료를 줬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걸 왜 선관위한테 물어보십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그렇게 선관위에서 주지 않는 개표 결과를 방송으로 내보내서 그렇게 했다라면 선관위가 경고 조치를 하든지 말이죠. 주의 조치를 하든지 이런 일에서 그 어떤 의혹을 괜히 그것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많이 갖고 선관위로 질타를 하니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뭔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게 짜고 치는 그렇게 너무 비약해서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시민들의 그 감정과 이 선관위가 보는 시각이 너무 달라요. 예? 그렇게 방송사, 언론사에 실시간으로 제공했다는 자료가 왜 이렇게 다 각양각색인지. 왜 선관위는 우리는 책임 없다 이러고만 있고, 제대로 제공했으면은 왜 우리는 이걸 제공을 했는데 너희들은 우리한테 받은 자료를 안 하고 엉뚱한 자료를 내보냈냐? 선관위가 오히려 항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방송사들한테? 근데 그런 일 없었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없었거든요. 어떻게 처리했는지. 없었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가. 지금 이야기하려면 긴데, 아무튼, 지금이라도, 지금 보존하고 있는 데가 그래도 꽤 많이 있으니, 예? 그거 중심으로라도 좀 빨리 검증을 해서, 예? 그 의혹들을 선관위 털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네. 아니, 억울하다면 선관위가 발벗고 나서서 해야 될 일이에요. 특히 그 투표지 이미지 파일 같은 경우는 자진해서 빨리 공개하세요. 그걸 자진해서 공개를 공개할 수는 없고요. 왜 할 수가 없습니까? 투표지 이미지 파일 관련해서는 법령이 없어요. 네. 선거법에도 나와 있지도 않고 선거관리 규칙에도 없어요. 이거는. 네. 잘 아시겠지만은 공직선거 절차 사무 편람에만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진해서 빨리 공개를 하시라고요. 아니 그 검증을 할 때 활용은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 어떻게 공개를 합니까? 아니 좀 선생님 그 공개가 가능할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고. 아니 당연히 공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억울하다면서요. 아니 그거 공개하고 억울한 거하고 무슨 상관이죠? 검증이 문제인 거지. 검증을 위해서 공개를 하시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검증을 공개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좀 믿을 만한 어떤 그 기관이 검증할 수 있도록 그 기관에다가 그 공개를 해주시든지. 예? 아니 그 좀 공개를 하는 방법을 써야지. 법령에도 위반이 아닌데 분명히 공개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전에 2013년 11월 13일 날 공개를 했던 거 아닙니까? 기자들한테? 공개를 하셔요. 그래서 검증 받게 하시면 되지. 뭐 그렇게 이걸 가지고 망설입니까? 이제 선거무효 소송도 끝났는데 돈 드는 일도 아니잖아요. 이미지 파일 공개하는 거는. 실제 투표지를 다 일일이 그 개표를 다시 재검표를 하려면 인력과 장비와 시간이 많이 들지만 이미지 파일은 그냥 파일만 공개를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 쉬운 방법을 놔두고 왜 그렇게 못하고 있는지,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자신이 없는 거 아니냐고요. 자신 없으니까 그 자꾸 자료를 없애고 말이죠. 그런 거 아닙니까? 뭘 자료를 없애? 아니 너무 그렇게 비약적으로 생각하지. 아니 없었으면 다 없앴지. 왜 몇 군데만 없애겠어? 아니 특별히 그 혼표 나온 지역들은 다 없잖아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왜 거기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니 없었으면 다 없앴지. 알아보시고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아니 중앙위원회 지침도 따르지 않는 위원회들이 이렇게 많은지 확인 좀 해보시고 기간을 바로 좀 세워주십시오. 네. 그런데 이번 대선 때는 많이 개선됐잖아요. 많이 개선됐고 이제 아마 이번 대선 것도 뭐 명확히 보관을 하라고 했으니까. 이번 대선 거는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예, 이번 대선 거는 뭐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당연히 가지고 있겠죠. 네. 근데 이것도 투표지 이미지 파일 같은 게 공공기록물로 바로 이게 이제 사실 공공기록물에 해당되니 등재를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폐기를 하려면 보존 연한에 따라서 폐기를 하는 것이 맞아요. 근데 그런 것도 제대로 절차를 안 밟고 있는 중앙선관위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국가기관이 생산하는 문서고 중요 문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관하고 있는 건데 이것을 갖다가 공공기록물로 등재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허술하게 해온 겁니다 지금까지. 아무튼 좀 굉장히 지금 그 의문이 많이 있고 지금 사무관님은 당연히 선관위 그때 당시에 직원들이 그렇게 할 리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거는요 검증을 해보고 나서 이야기를 해야 될 상황이고요. 지금 아직 그것은 확인 정확하게 되지는 않았다. 이미 공개된 개표 자료, 개표상황표, 투표록, 개표록, 1분 단위 데이터 이런 걸로 보면은 엄청난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그거는 확인이 된 사실을 더플레이에서 언급을 하고 있을 뿐이고 그걸 이제 실물로 이제 확인하는 일만 남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께서 투표라든지 개표라든지 관심 많이 가지셔가지고 많이 개선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개선되는 일에 대해서는 저도 칭찬도 하고 오마이뉴스 기사 보시겠지만 잘하고 있다라고 내가 기사도 썼잖아요. 근데 난 잘한 일은 잘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감추려고만 하고 있고 반성도 없고 못한 일이 있으면 그냥 못한다고만 해야 되는데 선생님 말씀은 조작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무관님. 한 단계 건너뛰고 이제 지금 비약 2015년도에 네. 큰 사건이 발생을 했죠. 국정원의 네. 뭡니까? 해킹 프로그램 도입 때문에 난리가 났죠. 확인된 거 아닙니까? 해킹 프로그램 도입했다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네. 들은 적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참 냄비 근성 때문에 문제인데 그 사건, 그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것도 이제 유야무야 지금 덮어져 버렸죠. 그것이 왜 해킹 프로그램 그때 도입을 했겠습니까? 왜? 무슨 용도로? 대선 즈음에 집중적으로 도입을 했는데 그거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뭘 해킹을 하죠,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플래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전자투표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큰 문제가 되겠죠. 지금요, 투표지 분류기 2012년 대선 치를 때까지 10년간 썼는데 공인검증 한 번 안 거친 거 아시죠? 지금 받았죠. 최근에서 내가 계속 문제 제기하니까서 공인검증에 준하는 것을 받았죠. 네, 그것까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2012년 대선 때까지는 공인검증 한 번 없었고요. 네, 아니 그게 공인검증이 없어도 아니 이 표만 잘 분류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표를 잘 못 분류하니까 문제 아닙니까 지금? 저기 맨 처음에 도입했을 때 2002년도 대선 때 그 도입했을 때부터 입찰 비리 때문에 한나라당에서 그 소송 제기해가지고 재검표했잖아요. 입찰 도입 당시부터 입찰 비리 때문에 구속되고 선관위 직원들하고 뭡니까 그 업체 대표 구속된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어요. 그렇게 많은 문제가 있었던 기기예요. 그리고 국정원 대선 개입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댓글 사건이 있었죠. 네. 아니 댓글은 여론 조작용이고 개표 결과 이제 말하자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활동인데 조직적인 활동이었는데 그렇게 그 댓글을 달았던 국정원이 또 해킹 프로그램을 도입한 국정원이 개표 결과 조작에는 관심 없을까요? 저는요. 선관위가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선관위 직원들이 다 했다고 생각도 안 해요. 선관위 직원 가운데 일부가 아주 몇몇 사람이 개입을 했을 수가 있고 그들은 분명히 국정원의 어떤 사주를 받아서 했으리라고 추정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부시군위원회 직원들은 억울하겠죠. 자기네들은 그때 고생했는데 예? 정상적으로 하려고 노력했는데 왜 이런 억울한 의혹을 받아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무관님도 뭐 그때 개입을 안 했겠죠 당연히.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것을 열어놓고 검증을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저도 동의합니다. 거기에는.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단하지 말고 아무튼 좀 조속히 좀 추진을 해주시고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그런 것들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저 오마이뉴스 그 인터뷰 한 것 때문에 전화를 받았는데 그쪽 분류기가 제 쪽 분야도 아니고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데 대해서만 지금 선생님하고 통화를 하고 있는데요. 아니 선거이과 사무관님이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십시오.